안녕하세요. 법무사의 모든 것의 류홍석 법무사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개인회생을 할 때, 개인회생을 할 때,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배우자. 여러분, 이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죠? 동거랑은 다르죠. 단지 연인들끼리 우리 같이 살자, 동거만 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혼이라고 인정받지는 않습니다. 사실혼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, 실제 부부가 같은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사실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민법적으로 이 사실혼은요, 물론 예외는 있지만 중원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그런 예외는 있지만 상속 빼고는 웬만한 거는 다 인정받아요. 그래서 실제 사실혼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혼을 만약 상대방이 부정하면 사실혼 확인 소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참고로 알아두시고요. 아무튼 사실혼이라고 인정이 받잖아요. 그러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혼을 할 때.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사실혼 관계인데 상대방이 뭐 바람을 폈어요. 그거에 대해서 뭐 간통죄도 폐지가 됐죠. 바람을 폈어. 대신 민사적으로는 뭡니까? 또 그리고 이혼할 때 그만한 위자료를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. 민사적으로. 자, 근데 개인의 생활할 때 이렇게 이제 민법상 인정된 사실혼이에요. 혼인 신고만 안 한. 실제로는 부부예요. 남들이 볼 때 다 부부야. 예. 이런 경우에 개인 회생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자, 첫 번째. 참고로 여러분, 지금 2022년 기준입니다. 2022년에 서울해생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혼이 아니라 실제 뭡니까? 혼인신고를 한 정식 부부라고 하더라도, 법률상 정식 부부라고 하더라도, 그렇다고 하더라도 뭡니까? 그 배우자의 재산은 보지 않겠다. 그걸 원칙으로 하겠다. 아니, 물론 미리 그걸 악용하려고 재산을 미리 뭐 다 빼돌려 놓으면 그건 안 되고요.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부분인데 재산이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그 남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배우자의 재산은 보지 않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입니다. 하지만 다른 지방은 아직까지 뭡니까? 그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는 그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배우자의 재산을 2분의 1을 그 개인의 신청에 그 재산으로 봅니다. 청산가치에 반영시킨다는 얘기죠.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서울회생법원을 따라가게 되겠죠. 서울회생법원이 중심인 거니까, 이 회생 사건과 관련해서는.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지방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을 회생 신청에 인해 재산으로 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. 사실혼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혼으로 만약 인정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도 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봅니다. 신청인 재산으로 봐요. 그래서 그 2분의 1을 자기 재산으로 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그 재산 이상을 갚아야 돼요. 재산 이상을 갚아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이 이제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의 청산 가치, 즉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일단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. 두 번째는 소득과 관련해서, 즉 변제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개인회생은 뭡니까?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, 그렇죠? 거기에서 생계비를 빼고,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최소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까지 갚아 나가면 남은 금액은 다 탕감을 해주는 제도죠. 그럼 이 생계비를 계산을 할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A랑 B가 무슨 관계예요? 사실혼 관계예요. 민법상 보호가 되는 사실혼 관계입니다. 물론 상속은 안 돼요. 근데 이 둘 사이에 C라는 아이가 있네요. C라는 아이가 있어요. 그러면 이 경우에 B가, 이 사람이 이제 개인회생 신청인이에요. 개인회생 신청인이에요. 이런 경우에, 그리고 이분은 또 일을 해요. 일을 하는데 한 300 벌어요.
한 달 300벌어요. 이분은 한 200벌어요. 200벌어요. 미세연자예요. 미세연자예요.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? 자, 이분이 없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이분이 없으면 그리고 A가 C를 부양해요. 미세연자니까. 그러면 2022년 기준 2인 생계비를 요 200만 원에서 빼는 거예요. 한 195만 원 빼는 거예요. 그럼 195만 원을 빼면 얼마 남아요? 5만 원만 36개월 동안만 최저 36개월만 갚아 나가면 탕감이 됩니다. 그런데 지금 이분이 있어요. 이분이 뭐예요? 또 300씩 벌어요. 이분 돈으로 충분히 뭡니까? 얘까지 부양이 돼요, 지금. 그렇잖아요. 이 돈으로 B가 얘까지 부양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분 개인의 신청인은 뭐예요? 원래는 이 사람이 없을 때는 2인 기준으로 195만 원을 제외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이 300에서 이분이 얘를 부양하고 있다면 2인을 제외를 못해요. 2인 생계비로 제외를 못해요. 어떻게 보면 1인 생계비로 제외를 하는 거예요. 1인 생계비. 즉 200에서 195를 빼는 게 아니라 약 한 118만 원에서 120만 원, 그렇죠? 그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한 80몇만 원은 뭡니까? 매월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만큼 뭡니까? 사실은 배우자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도 이렇게 월 변제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. 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자, 이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라 이렇게 사실혼관계,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혼인신고만 했을 뿐이지 실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인의 어떤 그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법무사의 모든 것에 류홍석 법무사였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